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예전에는 믿었던 말을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돈 때문에 사람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뒤끝 같은 거 없어. 젊을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설명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정이 있고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믿었다가 실망하는 일을 겪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 대해 틀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도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돈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큰돈이 걸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으면 오래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머릿속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상황을 지나고 실제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점차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듣기보다 오랜 시간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은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지만 행동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의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을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일이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일까지 제대로 해내는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실제의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설명합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나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아직 현실에서 충분히 시험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큰 돈을 잃어야 하는 순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성공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질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는 순간에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쇼펜하우어의 성격에 관한 생각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찾아와야 알게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두려운 일이 생겨야 알 수 있고, 인내심은 견뎌야 하는 시간이 찾아와야 알 수 있으며, 욕심이 얼마나 큰지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우리에게 계속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킬 것인가? 내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나와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반복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미안함을 전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듣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족이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실제로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말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지금의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겪은 사람은 말을 들으면서도 시간을 함께 봅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도 지키는지,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자신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행동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한 번의 행동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한 번 약속을 어긴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계속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한 번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상대에게 가장 아픈 말을 골라 한다면 그것 역시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사람을 오래 겪어본 뒤에는 조금 다르게 들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라면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을 설명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사람을 오래 겪을수록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듣게 되는지 말입니다. 사람이 실수한 뒤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화를 내고 나서 말합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합니다. 원래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아닌데 이번에는 사정이 있었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도 말합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야.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아무리 온화한 사람도 어느 날 화를 낼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도 한 번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화를 낼 때마다 상대에게 모진 말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필요할 때마다 약속을 어기면서 그때마다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원래의 나와 실제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현실의 나 가운데 어느 쪽이 그 사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성격론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꽤 흥미롭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머릿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조금씩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고 싶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싶으며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되고 싶은 나를 실제의 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힘을 가진 상황에서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한 번의 행동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쉽게 지나칠 정보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늘 친절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반복해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말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어. 한 번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설명보다 행동의 패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말은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연락을 피하고 필요할 때마다 혼자 남겨두면서 계속 소중하다고 말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보다 행동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말 하나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을 했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한 번 실수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같은 말을 지키는지, 자신에게 불리해져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잘못한 뒤 말만 달라지는지, 행동까지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말보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반복되는데 행동은 계속 같다면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패턴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사과의 문장보다 그 이후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 뒤에 어떤 행동이 따라왔는가를 봅니다. 어쩌면 신뢰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거창한 약속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과 행동이 오랜 시간 일치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겪은 사람에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은 예전과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그 말을 무조건 믿지도 않고 무조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지켜봅니다. 정말 그 행동이 한 번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온 방식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평온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이 왜 말보다 선택 앞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친절하기 쉽고 여유가 있을 때는 양보하기도 쉽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나의 이익과 약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관계를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 내 잘못을 인정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 그 사람의 기준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말로는 누구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과 사람이 충돌하는 순간이 오면 그 말은 시험을 받습니다. 말로는 잘못했으면 인정해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손해를 볼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 원칙만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성향이 있고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과 만나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용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두려운 상황에서는 물러날 수 있고,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큰 이익 앞에서는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놀라울 만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상황은 사람에게 없던 모습을 갑자기 만들어낸다기보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을 볼 때 눈여겨볼 만한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졌을 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친절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도 약속을 지키는가? 내 실수가 드러났을 때도 책임을 인정하는가? 상대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졌을 때도 예의를 지키는가? 이런 순간에는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의 태도 역시 한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지.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장면만 보고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온화한 사람도 몹시 힘든 날에는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도 한 번은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하루가 있고 후회할 행동을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잘못한 뒤 정말 행동을 고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말보다 쉽게 꾸미기 어렵습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오랜 시간 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점점 화려한 약속보다 작은 행동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라는 말보다 정말 힘든 순간에 연락을 받아주는지를 보고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보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심은 특별한 순간의 큰 말보다 평범한 날의 작은 선택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본성을 알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오히려 사람을 의심하는데 너무 많은 마음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기술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좋은 말을 들었다고 너무 빨리 믿지 않고 한 번 실망했다고 너무 빨리 버리지 않는 것. 말과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쌓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쉽게 말합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네. 하지만 정말 한 번의 잘못으로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 역시 왜 위험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구나. 그동안 친절했던 모습은 모두 가짜였고 오늘 보여준 모습이 진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좋게 보았던 기억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몹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후회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했던 가장 부끄러운 행동 하나를 골라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화가 나서 했던 가장 모진 말 하나, 두려워서 도망쳤던 순간 하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한 장면이 아니라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한 번 약속을 어겼다면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반복해서 어긴다면 패턴을 봐야 합니다. 한 번 화를 냈다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상대를 모욕한다면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가,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는가. 사람을 판단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도 사람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행동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격과 행동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화를 잘 내는 성향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말한 뒤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 말에는 조금씩 무게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과는 계속되는데 행동이 그대로라면 그때는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믿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겪었다는 것은 사람을 쉽게 의심하게 되었다는 뜻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믿지도 않고 너무 빨리 단정하지도 않는 것. 좋은 말을 했다고 곧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한 번 잘못했다고 곧바로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도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평소 무뚝뚝한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진실한 것도 아니고 말이 적은 사람이 반드시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겪을수록 오히려 단정적인 말이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절대로 안 변해. 한 번 저런 사람은 계속 저래. 이런 말을 조금 조심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를 봅니다.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왔는가. 이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수까지 모두 배신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관계도 오래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복되는 상처까지 매번 실수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에는 여지를 주되 반복되는 패턴은 외면하지 않는 것. 이 정도의 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믿되 행동도 보고 실수를 이해하되 반복까지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결국 자신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큰 사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대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방식,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방식처럼 아주 작은 행동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겪어본 사람은 점점 화려한 약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작은 행동을 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을 오래 겪을수록 우리는 약속보다 패턴을 믿게 되는지 말입니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좋은 말의 크기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될수록 말보다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시간은 사람의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분이 나쁜 날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날도 있으며 상대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은 거창한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가?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가? 상대가 거절했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옮기는가? 문제가 생기면 늘 누군가를 탓하는가?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계속 충돌할 때입니다. 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약속을 반복해서 어깁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그런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다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을 믿어야 할지, 행동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말과 행동의 차이가 계속된다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말은 의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행동은 실제로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을 깨닫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약속을 듣고 있다면 이제는 약속의 내용보다 그 뒤의 행동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변화는 말보다 조금 느리지만 결국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모진 말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멈출 수 있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늘 남을 탓했던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며 약속을 자주 어기던 사람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이 오랫동안 쌓일 때 생깁니다. 이 사람은 힘든 일이 생겨도 함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잘못했을 때 변명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오랜 시간 쌓여야 합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 모든 신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관계는 작은 실망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두 번째도 넘어갑니다. 세 번째에는 조금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방식이구나. 그때부터는 상대의 설명을 듣는 것만큼 내가 직접 경험한 시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알아내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도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두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서둘러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들을 때는 듣고 좋은 마음을 보여주면 받아들이고 다만 중요한 관계라면 시간이 보여주는 것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겪은 사람이 쉽게 믿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믿는 대신 천천히 믿습니다. 좋은 말 하나 때문에 마음을 모두 주지도 않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관계를 모두 버리지도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굳이 그 사람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따라가면 시선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쉽게 발견하면서 정작 나는 어떨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온 것과 실제로 살아온 방식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믿을 필요도, 너무 빨리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